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클럽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클럽들이 있겠지만 첫손에 꼽히는 것은 아마 레알 마드리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클럽이죠. 그러나 높은 위상을 지닌 탓에 시기와 질투 혹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요? 유독 레알 마드리드는 오해를 많이 받는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두 편의 영상을 통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는 첫 번째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왕실의 지원을 받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하자면 당연히 대답은 NO입니다. 흔히 레알이란 칭호가 왕실을 뜻하기에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성장한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가 있었는데 레알이란 칭호를 받은 클럽은 레알 마드리드만이 아닐 뿐더러 최초로 해당 칭호를 받은 클럽도 공식 왕립 구단으로 선정된 클럽도 아니죠. 레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팀들은 대다수가 스페인의 국왕 알폰소 13세에 의해 해당 칭호를 받았는데 레알 마드리드 이외에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클럽 데포르티보 라코루냐, 레알 베티스, 레알 우니온, 레알 클럽 데포르티보 에스파뇰, 레알 사라고사, 레알 라싱 산탄데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레알이라는 칭호가 붙은 팀들이 더 존재하지만 일단 알폰소 13세에게 하사받은 것이 확인된 팀들은 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로 레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클럽은 바로 레알 클럽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입니다. 흔히 클럽 명칭 앞에 붙은 레알이란 칭호의 유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조차도 레알 소시에다드가 최초의 레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팀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레알 클럽 데포르티보 라코루냐가 1907년에 레알이라는 칭호를 최초로 받았을 때 레알 소시에다드라는 클럽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뒤 2년이 지나서야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1910년에 레알이란 칭호를 하사받았죠. 아마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진짜 왕립 구단에 해당하는 팀이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우는 별칭이 아예 대놓고 라 레알, 즉 왕가를 뜻할 정도로 전폭적인 왕가의 지지를 받았던 클럽이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최초로 레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도 아니며 왕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저 레알이라는 칭호만을 받은 클럽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가 레알이라는 칭호를 받은 시기는 1920년입니다. 일단 스페인 내전 이후 프랑코 정권을 거쳐서 스페인의 국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후안 카를로스 1세이며 다른 한 명은 펠리페 6세입니다. 우선 1975년부터 2014년까지 재위했던 후안 카를로스 1세는 레알 마드리드의 서포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한다는 제스처를 몇 차례 보여준 바가 있긴 했었죠. 그러나 현재 국왕의 지위에 있는 펠리페 6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왕가의 지원을 받는 클럽이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느낌을 그다지 받아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인데 앞서 말했듯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5년쯤에야 왕위에 올라섰죠. 고로 레알의 성공이 왕가의 지원 덕분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황금기가 있으니 바로 디스테파노가 이끈 유러피언컵 5연패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스페인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 프랑코 독재 정권의 체제 시기에 이룬 업적이었는데 이 때문인지 레알 마드리드의 업적은 프랑코의 비호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이식이 축구 팬들에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해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한 마드리드 시민들이 프랑코 반군의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와 더불어 프랑코 정권에게 최후까지 항거하다가 제압당한 공화군의 수도였습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9년 4월 1일에 종결되었는데 발렌시아가 3월 29일, 마드리드는 3월 28일에 프랑코 반군에 의해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함락되었습니다. 참고로 바스크와 카탈루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각각 1937년, 1938년, 그리고 1939년 1월쯤에 프랑코 반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직을 수행했던 안토니오 오르테가를 비롯하여 부회장이었던 곤잘로 아기레와 재무책임자였던 발레로 리베라는 스페인 내전이 끝난 이후 프랑코 정권에게 대항한 대가로 죽임을 당해야 했고, 또한 이전 회장이었던 하파엘 산체스 게라는 프랑스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봐도 스페인 내전 당시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프랑코 정권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코 정권과 레알 마드리드가 연관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러피언컵 5연패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프랑코 정권은 레알 마드리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 측 인물을 보내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레알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위상을 회복시켜준 것에 대한 공치사를 위한 것이었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파악되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코 정권과 레알 마드리드의 관계뿐 아니라 프랑코 정권과 스페인 축구 전체의 관계성을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영상 상단에 위치한 카드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프랑코 정권은 레알 마드리드를 지원한 것이 아닌 이용한 것에 가깝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오해와 진실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오해와 진실 2편에서는 갈락티코스 붕괴에 관한 이야기와 레전드 대우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